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4% 가까이 밀리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넘게 밀리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저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는 유로존 부실 문제도 있겠지만 국내 정세 문제까지 얽매이면서 우리 증시 상당히 복잡하게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재 3,6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물을 꽤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5천 계약 가까운 매물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서 시장 상황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3% 하락하고 있습니다. 1,550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5.7%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발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스페인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유럽발 재정위기 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 하루 만에 지수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8포인트, 3% 하락하면서 1,55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580선에서 출발했었죠. 11시 구간에 1,550선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 하락하면서 1,556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6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1,400억 원 정도, 기관이 2,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이후 두바이 사태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는데요. 현재는 27포인트 6% 하락하면서 44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12시 구간에는 44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포인트 하락하면서 448.93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1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00억 원, 외국인이 15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북한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는데요. 환율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0원 20전 오르면서 1264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주들 유럽발 악재에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주와 증권주 먼저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3%, KB금융이 4.6%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2.5%, 대우증권이 2.8%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보험주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4%대 하락하고 있고요. 대한생명이 6%, 동양생명보험이 3.7%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들도 외국인들의 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 현대차와 기아차는 증권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3.6%, 기아차가 3.7% 내리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만이 강보합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항공주들도 환율 급등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화 약세의 수혜가 예상됐음에도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오늘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4.9%, 아시아나항공이 9%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여행주들 가운데서는 롯데관광개발이 10% 급락하고 있고요. 세종나무회의 역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급락장 속에서 백신주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전라남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12% 급등했고요. CTC바이오가 6% 급등했습니다. VGX 인터까지 3% 급등하면서 오늘 백신주 강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저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스피가 4.5% 급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낙폭이 큽니다. 지금 3.1%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8.5% 가까이 장중에 밀리기도 했었고 현재는 5.9%까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않습니까? 네, 공포라는 표현을 좀처럼 쓰기는 싫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또 내부적으로는 이 주저학종 리스크에 대한 부담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어떤 패닉 상황에 빠진 어떤 단기 급락 상황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현재도 약 50원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다소 지난주 시장에서 불거졌었던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기대가 다소 좀 무색해지는 시장 뉴스 등이 연이어 시장에 등장하는 점 등이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었고 여기에 어떤 그동안의 작지 않은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성 욕구까지 더해짐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이 패닉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시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페인에서 이 저축은행의 국유화 방침, 앞으로도 부실화된 저축은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을 낳을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0선이 좀 지지라인으로 많이 저희에게는 느껴졌었는데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시장 상황 걷잡을 수 없게 이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현재 시장의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추세를 만약 1700선 이상의 어떤 상승 추세로만 생각했었다면 어떤 지금의 상황은 어떤 방향성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다시 말해 지난해 약 10월 이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1630과 1650선 사이를 계속 오가는 기간 조정 상황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상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더 높아지고 다만 또 이 평균 지수 수준 이하에서는 또 단기적인 어떤 회복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어떤 추세적인 의무보다는 변동성 구간을 계속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 위치에서 결국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던져진 숙제들,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오늘 급락 상황이 나타나 주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어떤 반작용의 확률은 높아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장의 어떤 회복 기대와는 달리 환율 시장이 빨리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여전히 저가 매수의 어떤 의지는 생각보다는 다소 좀 약화된 점이 다소 좀 더딘 회복을 나타내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좀 불안해하고 있는 사이에 환율은 또 급등하고 있죠. 오늘 50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수출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환율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우선 현재 환율은 시장 위험의 대리 변수라고 보시면 가장 합당한 해석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 수위가 높아질수록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만약 이런 시장 위험이 진정 국면을 나타낸다라면 결국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통상적인 상황을 감안해 놓고 보면 이런 위험 게이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상승 추세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어떤 변화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환율이 급락되는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면 이는 주식시장이 단기 저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일치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환율의 변화, 환율이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용해 나가는 어떤 바로미터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출주와 관련된 어떤 영향은 당장의 어떤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좀 우호적인 영향을 보일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문제 등으로 인한 어떤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채산성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환율 상승은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 이익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화 가치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 저점을 확인하는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우선 현재 위치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의 명분은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보였던 만큼 이에 따른 반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시장에 던져진 다양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안도 랠리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좀 참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예상 P가 8배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단지 가격이 크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익 개선의 가시성이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할적인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단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종목을 덥석 물 게 아니라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이익률을 잘 따져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예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일단 유로존 부실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북한발 리스크다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해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 먼저 점검을 하면은요. 현재 시점에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존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덜 내렸기 때문에 좀 더 내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주봉상의 주요 지지선이 이제 1,580포인트 위치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을 붕괴시키면서 2차로 볼 수 있었던 지지선 1,550선도 붕괴를 해버리는 장중에 붕괴를 했다가 이제는 회복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지선 두 개를 동시에 붕괴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지지선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 2월 상승의 시발점이었던 2월 저점이 다른 나라들은 다 붕괴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유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거론을 했었던 것인데요. 2월의 저점이 1548.78포인트였는데 오늘 장중에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저점으로 보면은 이미 2월 저점을 붕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부실 유로존이나 부동산 버블 거론되는 중국과 그동안에 좀 차별을 이뤘었는데요. 그 차별성이 이제는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저점을 지키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하고 일본까지 있었는데요. 우리가 쉬던 지난 주말에 일본이 이탈을 했고요. 오늘 한국이 이탈을 했고요. 아마도 미국도 오늘 강하지 못하다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5월 들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동조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동조화를 벗어나기는 힘들고 유로존 쪽의 부실이 우리나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매도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3,800억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어제까지 보면 5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합계를 따져보면 오늘까지 합하면 5조 7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 환율과 관련되어 생각을 해봐도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1270원까지 갔다가 당국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컨트리 리스크 때문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CDS 추이를 살펴봤을 때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고 컨트리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탈 논리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이머징 마켓에서 이탈한다. 그 흐름의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환율이 수출 관련주 쪽에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해외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600선이 진작에 무너졌고 뭐 지지선이 무너졌고
지금 미국에서도 만선이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관련 지표가 어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는데 미국 쪽 상황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시장 상황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예, 스페인 쪽에서 얘기 나온 뭐 지방저축은행 문제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시장 영향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는 조금 내리다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문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리 리스크나 뭐 이런 디폴트 상황 이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극심한 불황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지표 호전일 뿐이고 또 세제 혜택의 영향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다우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장중 반등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계속 흘러내렸죠. 1분기 어닝 시즌 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닝 시즌 때 특징이 시장의 실적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경제지표 발표 시기의 특징이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본질, 그 질을 따지는 거죠. 회복의 본질이 과연 옳은가 그 방법을 방법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경제가 좋아진 것인가 아니면 경제 수치가 좋아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 이후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힘들다. 향후에는 더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논리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의 상황 악화가 그렇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표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유로존 경제 위기가 만약에 지표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는 더 불안하다.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주식이 저평가된 건 맞는데 이 문제는 악재가 저희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주가가 싸졌다고 말하기는 하는데요. 매수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주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멘탈의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펀드멘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것은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의 복원력도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 폭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주변의 악재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주 전에 폴 볼커가 유로존 붕괴 발언 이후에는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을 원론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점이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의 2008년 위기 대처 이후에 증시가 한 차례 더 하락을 했었죠. 유로존 증시가 지금 긴급 금융조치 이후에 한 차례 더 하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저점까지 이제 내려온 그 유로존 증시가 오늘 밤에는 과연 전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유로존 증시 흐름을 한번 보고서 매수 시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다가 또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3,800억 정도였고 어제는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4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매도가 다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왜 매도가 커지고 있는지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리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드 스프레드가 또 상승을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가 또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자금 회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예전에 두바이나 그리스 위기 때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전혀 틀립니다. 이런 테드 스프레드가 그때는 별로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그때하고 차원이 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6월에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국채 만기가 한 6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5월에 많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140억 유로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이런 큰 금액이 돌아왔을 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어려운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리버 금리나 테드 스프레드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 선물 베이시스 악화를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백워데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차익 잔고가 매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 호전이 나타나야 되고요. 최소한 차익 거래 매도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800억이나 지금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부적으로도 지금 베이시스 악화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우리 내부에서도 전환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악재 발생 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보다도 폭락에서 매도 역시 무의미하지만 단기 매매도 힘들다는 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한 권역에서는 일단 좀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일단 하루 이틀은 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사 내일 좀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당장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4,200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매물을 내놓고 있네요.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선물 매도 쪽에 있어서의 이익 실현 개념의 매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5,500계약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쪽에서는 4천억 가까이에 육박하는 그러한 현물 순매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전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코리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화는 이제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제 그 우려의 크기가 강도가 점점 더 이제 점증되는 그러한 상황도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물화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29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1,3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3,300억의 순매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180억 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이 180억 가량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7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대가 이 저가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를 놓고도 말이 많고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낙폭과대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기본적인 가치 대비로 해서 낙폭이 과다한 종목 중으로 들로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TNG와 NHN, 현대건설 쪽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비중 축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도주 성격이었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현대차, 삼성생명, 한국전력,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쪽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이 낙폭과대 우량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와 삼성전기, 한국전력,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분위기고요.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LG전자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호남석유, LS 등을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시순매수입니다. 동시순매수가 지금 같이 엮여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금융지주와 현대건설, KTNG, NHN,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동시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대건설이 500원 플러스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강하게 순매수 흐름을 이어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M&A 재료도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오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멘텀도 갖추고 수급 상황도 양호한 종목군들 한번 추려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군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뺐습니다. 그 중에서 전일 제가 추천을 드렸던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돌출 악재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630원 현재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에서 일단 현금화 하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발 악재는 이 북한 영토를 이제 이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 쪽으로 정부 쪽이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면서 항공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대북 리스크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현금화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 여전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KT,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삼성 테크인 쪽으로 저점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유망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는데 대북 리스크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트에서 제외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5종목을 살펴봤는데 한 종목 추려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테크인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공세를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4일 연속 순매수한다라는 것은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니만큼 종목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주가가 재차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폭이 깊었던 핵심 주도주들에 대한 강세가 차후에 지수 반등 시 눈에 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테크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신규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알제릭 도로교통 관리 시스템 수주권을 시작으로 해서 풍력 발전 설비용 가스 압축기 그리고 바이오 사업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 등이 이제 줄줄이 실적을 이제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의 그 급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로서 충분히 가담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넓게 잡았습니다. 89,000원까지 현재가부터 89,000원까지의 넓은 분할 매수 폭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이 육박한 11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7,000원으로 좀 짧게 잡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삼성테크인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와 함께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급락장에서 이 상승이 예상되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불안한데 그래도 오르는 종목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아체육용품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중국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회사가 중국에서 신발이라든가 이런 체육용품을 그런 생산하는 회사인데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내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상한가 진입을 하고 하루 쉬고 오늘 바로 또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예신 PJ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신 PJ는 가족 간에 지분 경쟁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급등하고 또 눌림목이 나오면서 또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분 경쟁이 있다는 이러한 흐름이 것이 주가의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직전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상승 종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점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이 증폭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성 전자의 LCD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점 라인을 지켜내면서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이 안 좋은 장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 종목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한 종목을 꼽자면 디스플레이텍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 추가로 부탁드리죠. 예, 디스플레이텍은 오늘 장중에 22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투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3,550원 전후 위아래 중간 정도가 되겠죠. 아래 위로 중간 정도 3,550원 정도를 매수가를 한번 정해 보고요. 지지 라인을 21선인 3,400원 정도, 3,4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돌파에 성공한다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이러한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주를 탐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매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리스크라든지
같이 반영했던 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장 같은 경우가 가격적으로는 PER이 8배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격 크게 빠진 거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 지지선이라든지 그런 기타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있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시장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로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오늘 빠진 이유가 유럽 위기가 스페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북한 리스크, 대북 리스크라고 그러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진 배치를 국방력을 전진 배치를 했다. 군사 대비 태세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이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30포인트까지 빠졌던 장이 갑자기 점심 이후로서 60포인트 이상, 지금 현재 50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70포인트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뭐 베리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럽에 대한 위기 자체가 계속 한 번에 끝나진 않는 거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자와 그건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만 보유하시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약간은 뭐 리스크 대비해서 투매 형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매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낙폭이 크게 되면 반등이 있기 때문에 반등선을 보시고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1540선이죠.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1640선 같은 경우가 200일선이 최근에 계속 지지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바이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 때도 200일선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왔지만은 최근에는 4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빠졌죠. 빠지고 하지만 기술적인 지지 수준인 1540선까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저점 부근이 올해까지 한번 깨졌었다가 지금 잠깐 반등을 이루고 있지만은 전저점 부근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0일선이 지지를 20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악재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장 속에서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든지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할 매수를 권유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 낙폭을 위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혹은 외국인 매수세가 돋보였던 기타 여러 주도주들을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잘 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앞서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에는 조금은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뭐 현금 비중이 100%라 있으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투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주식이 일정 부분 정도 손실이 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관망에 대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현금이 100% 이상, 100%까지 있으신 분들이 신규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20%란 10% 부분만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혹은 최근에 시장 주도주였던 자동차 부품주들을 매매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기존에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또 그렇다고 또 손절을 치는 것도 들으면 기술적인 급반등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입장에서도 한 번에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도 최소 5% 이상 빠진 것들이 많은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낙폭이 큰 것만큼 한꺼번에 손절을 치시는 것보다는 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만 계속 손절 비율을 높여가는 전략. 그리고 새로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만 사셔가지고 기술적 급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일단은 이 정도 금액만 조금 투자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 운은 이 정도라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했습니다. 네. 했을 경우에 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근데 어떻게 중장기 보면은 지금 매매 입장에 들어갔을 때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점심 이후에도 한 20포인트 이상의 낙폭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기존 주도주들을 매매를 하셨다면은 지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샀을 것 같은 경우랑 점심에 샀을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시간 차에 따라서 매매에 대해서 수익률이 하루에도 변동이 크게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잡기가 힘들고 오늘의 저점이 12시다. 혹은 2시다라는 걸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조금씩 사셨다가 반등이 조금만 있어 어떻게 보면은 매수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그 위로는 거시는 전략보다는 밑으로만 조금씩 어떻게 보면 만약에 10,000원 이상 액면가의 종목이면은 일단 100원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가장 궁금하겠죠.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9270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21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60%, 꽤 많이 갖고 계시고 오늘 한 5%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OCI 그래도 대형주 축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죠.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좋은 면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다는 뭐 대표의 입장이 있었고요. 뭐 대양전지라든지 일단 상승 모멘텀, 최근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다 1분기라든지 다음 분기 실적 자체도 호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OCI라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종목 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점을 맞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뭐 지지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1차 지지선이 18만 5천 원대는 좀 깨진 상태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 지지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를 하기보다는 2차 지지선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17만 2천 원 정도 부분까지 지금 뭐 질문을 주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1만 8천 원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 좀 사셨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차 지지점이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 2차 지지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라든 기관 투자자의 입질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 하지만은 전제는 장이 반등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반등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살펴보시되 일단 뭐 시장이 돌았다는 전제가 있을 것 같을 경우는 17만 원에서 17만 2천 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일단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중 같은 경우가 60%입니다. 일단 뭐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바로 다 사긴 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1차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60%를 다 손익을 실현하고 손절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관망을 하시다가 19만 원대까지부터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다시 17만 원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 추가를 매수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실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냐?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7만 원에서 17만 2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긴 하지만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노리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CI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문자 올라온 게 또 하나 있네요. SFA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3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 가져가면 회복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SFA가 2010년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형 뭐 업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모멘텀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저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 3월에 3만 5천 원대 저점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7만 원대 이상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6만 8천 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지지를 할 시에는 SFA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장 상승을 한다면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사가 가진 밸류에이션상의 모멘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5.5%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혹은 그 반등폭이 꽤 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약간의 그
기회를 좀 놓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60일선을 보면 5만 원대 정도까지 오늘 저점이 보시면은 5만 1,000원대까지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만 1,000원대 부분이라면 좀 어떻게 보면 60일선 지지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장이 워낙 투매를 유도하는 장이고 네. 투매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기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추매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울 뿐이긴 하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6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에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정도에서 손절이라든지 주식을 버리실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를 같이 좀 조절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SFA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달렸습니다. 뭐 지난 5월 18일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73,5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개별 종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SFA에 대한 깔끔한 정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윈포넷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519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730원의 비중을 50% 가지고 계십니다. 윈포넷 지금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손실이 상당히 크십니다. 일단 뭐 회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디오 레코더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억 7,500만 원 정도로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을 일단 통화를 해보고 하든지 혹은 증권사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아직까지 모멘텀 상으로는 크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근에 코스닥이라든지 장비 업종,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일단 시장의 매기 자체는 LED라든지 2차전지 혹은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뭐 매기가 쏠리지 않는 시장의 반응이 없다는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단호하게 좀 손절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사신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4,730원 정도로 많이 좀 최근에 고점대에서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등을 할 때 사셨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뭐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할 때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4,000원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때 지금 뭐 차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4,000원이 깨졌을 것 같을 경우는 주저없이 손절을 하셨어야 됐는데 네. 손절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4,000원대에서 지금 2,990원 정도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밀린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럴 때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의 손익이죠. 그 손해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50%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적인 지지선을 잡고 소위 물타기를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서 윈포넷에 대한 손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손실 부분을 좀 메워가시는 전략이 다른 거에서도 막 수익이 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전략이 제일 낫고요. 뭐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바로 손절매를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일부 비율 뭐 3분의 1이라든지 30% 이상 부분만 일정 부분을 손절을 하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일단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조금씩 매수하는 네. 일단 그런 뭐 전략이. 50% 정도 아직 네.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시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다른 종목을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윈포넷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만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1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꽤 오르고 있죠? 4.2%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도 유독 눈에 띄네요. 일단 만도는 최근에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 10만 원대 초반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특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공모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한 회사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얘기를 할 때는 뭐 PER이라든지 EPS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EPS 기준, 성장성 기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주가는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시장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싸진 않다. 뭐 약간의 괴리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기술적인 뭐 지지 여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상장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원대 후반대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침에 빠졌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 지금 3% 이상 좀 급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게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는 뭐 3분의 1 수준 정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중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누리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지지점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95,000원 저점을 찍은 다음에 10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대가 성장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이 깨질 것 같을 경우라면은 그 저기 수익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물타기라든지 뭐 추가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이 나신 건 축하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일부 매매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매도라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한 3분의 1 정도 네. 매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한번 이 만도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오늘같이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2.8% 하락한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4% 넘게 밀렸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네요. 코스닥 역시 5.3%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회복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시장이 뭐 생각한 거 혹은 생각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혹해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두에 뭐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가장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혹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온 종목은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입니다. 가장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가장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지금 뭐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충격이 거의 없는 듯한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 뭐 21선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오전 같은 경우는 저점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17만 6천 원까지 4.8%까지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자동차주, 즉 완성차 업체,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은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17만 5천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급락을 할 것 같을 경우는 매수가로는 18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좀 길게 밴드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로는 뭐 일단 19만 원 정도까지. 왜냐면 너무 시장에 대한 뭐 하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성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19만 원이라든지 19만 5천 원대까지 강하게 뚫어서 만약에 시장이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은 20만 원까지가 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LG화학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LG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20만 원 초반대에서 지리하게 두세 달 동안 기다가 20만 원이 강하게 상승했을 것 같을 경우는 주가 레벨업이 된 상태로 그 수준을 급락으로 유지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시장 주도주가 장이 상승 방향으로 틀고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주들이 상승, 즉 주도주로서 매기가 있을 수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19만 원 좀 짧게 잡고 뭐 일단 매수가로는 17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 살펴보죠. 현대백화점 소개를 해주셨었죠. 네네. 현대백화점 좀 아쉽습니다. 뭐 어제까지 봤을 때는 수익이 좀 나고 있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꽤 많이 나오면서 네, 일단 뭐 손절가로는 9만 6천 원 정도, 9만 원대 초반대 정도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만 원대가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수주 쪽으로 일단 매기가 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 보고요. 어떻게 보면 3일 전에 이제 11만 원까지 좀 고점을 좀 찍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11만 원 선에서는 일단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입장이라면은 박스권 중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추가 수익을 낸다는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백화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지금까지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3.2%, 코스닥은 5.9% 내리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사항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